안녕하세요. 렛데비TV 텐톡입니다. 방학이 2달에서 3달로 줄줄줄 늘어지고 있는 슬픈 코로나의 기간. 어머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머님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옷 사러도 못 가고 커피숍도 못 가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애들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그러죠? 하물며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전체 가정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겠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이게 또 바이러스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힘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나름 잘 좋게 경영해 가실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방학 동안 이번에 대장정을 제가 일부러 대장정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장정의 책을 대장정으로 읽었습니다. 토지 박경리 21권짜리 정권을 1월 초에서 2월 말까지 읽었어요. 지난주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2월까지 본 다음에 3월부터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아직 있어서 새 인생이 시작을 못 해가지고 아이들을 방에 지금 처박아 놓고 텐톡을 찍고 있습니다. 책 21권 너무 잘 봤고요. 어마어마한 캐릭터 2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긴 시간을 설정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토지하고 태백산맥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50이 가까워지는데 앞으로 70년 살 거니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한 7년 살면 못 읽겠는데 70년 살 거니까 하고는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토지를 읽느라고 제가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하고 애들 밥 차려놓고 후루룩 와서 거실에서 혼자 보고 애들 12시에 자고 막 그랬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죽지만 않고 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겨울방학 때 엄마들이 조금 이렇게 밖에 못 나가잖아요. 아이들 중간중간 밥 시간도 있고 나가더라도 뭐 평상시처럼 개운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걱정하면서 나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21권의 책이 2달을 굉장히 행복하게 풍성하게 밟으면 적과 꿀이 쫄쫄쫄 책 보느라고 너무 재밌는 2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달이 딱 끝나니까 살짝 패닉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뭘 할까? 이러다가 애들 학교도 안 가는데 텐톡을 찍어야 되겠어. 텐톡을 찍고 싶어. 그리고 제가 실은 책 보느라고 텐톡을 못 찍은 거죠. 거기다가 애들이 아무튼 굴러다니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절박해지니까 3월에도 애들이 학교를 안 가길래 다 처박았죠. 들어가라. 움직이지 마라. 물 먹고 소변 보고 다 미리 해. 돌아다니지 마라. 엄마 텐톡 찍을 거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처박아 놨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엄마들이 독서 아이들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시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걸 쓰고도 그 아이가 책을 안 읽으면 걔는 두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엄마들이 전집을 사주고 서점에 데려가고 도서관에 가고 갖은 수를 쓰지만 아이들은 영상 쪽으로 점점점 더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독서를 할래? 엄청 재밌는 영화를 볼래? 그러면 어른들도 영화나 TV로 빠지거든요. 그건 더 흥미롭게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독서는 정말 깊은 맛이 있어요. 사람이 사고해야 되고 감성을 느끼고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뇌가 움직이는 최고의 작품이죠. 그리고 감성에 강한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제 독서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건 이거는 뭔가 시간 투자라든지 인내라든지 그리고 독서도 막 본론이 앞에 탁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출발된 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은 독서를 잘하면 수학 능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학 능력들은 글로 돼 있고 논리 정연하기 때문에 실은 독서를 많이 한 애들은 수학 능력 평가에 우수한 점수가 더 나오지요. 저희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논술력이 뛰어나고 논술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책을 많이 읽어주거나 읽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막 뛰어논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린 상태에서 탁 앉으면 한 2시간을 책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책이 이렇게 쌓여가요. 어른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애가 책을 읽느냐. 그런데 제가 해준 게 없어요. 제가 책을 읽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때는 좀 책을 읽고 한 가지는 해줬어요. 간혹 서점 가서 책을 사주는 거. 데이트가 서점 갔다 오는 거였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얘를 읽어줄 시간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책을 좋아했고 둘째, 셋째 키울 땐 제가 애 다섯이 막 엉키면서 많이 책을 읽지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가 커가는 이 시즌에 다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해 가는 거죠. 그런데 느끼는 게 제가 책을 보거나 책에 빠져 있을 때 아이들이 엄마 밥 안 해주고 책만 본다. 엄마 책 재밌어요. 책 또 봐요. 엄마 자야죠. 왜 책 봐요. 이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자기들도 도서관에서 좀 빌려오라고. 알았어. 잠깐만. 엄마 5권씩 빌렸었거든요. 엄마 5권 다 보면 간다. 그러면 자기 거 벌써 다 봤다. 빨리 가져와라. 가져와라. 넷째가 그러더라고요. 다섯째는 아직 글씨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림만 보면서.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이게 최고지. 독서하는 방법은 이게 최고야. 뭔가 그 아이 주변에 책에 빠져 있는 사람, 책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최고죠. 그 아이가 자체적으로 저게 굉장히 재밌는가 봐. 흥미로운가 봐. 저렇게 빠져드나 봐. 그러면서 자기도 책에 대한 어떤 거북함 없이 도전하거나 보고 싶거나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호기심. 엄마가 아빠가 저렇게 폭 빠져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책은 재밌고 좋은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들에게 책을 보자, 그리고 책을 아이에게 보라고 강요하지 말자, 이게 주제인데, 그러면 엄마들도 이제 어느 시간을 거치면서 책을 한참 손에서 놔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 책을 하나 펼쳐봤는데 끝까지 못 보고 집중이 안 되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난 책을 잘 못 읽어. 책이 싫어. 아니면 끝까지 읽어내질 못하네라는 자기 실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인데 가장 재밌는 책을 읽으세요. 정말 읽고 싶은 거. 정말 읽고 싶은 거. 근데 이것만 피하세요. 포르노 잡지 이런 것만 피하시고, 사진으로 애들이 봐버리니까 그거 피하시고 모든 책 다 좋아요. 만화책 좋습니다. 만화책 엄청 재밌잖아요. 무협지도 좋습니다. 하이틴 로맨스 좋습니다. 연애소설 아주 좋습니다. 추리물 아주 좋죠. 흥미롭든 뭐 하든 아주 재밌는, 내가 재밌는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 엄마가 이런 책 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엄마가 보고 싶은 책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가장 재밌는 책을.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 진짜 빠져드는 거죠. 이거 그 다음 내용이 보고 싶어서 딴 걸 못 하는 거예요. 또 펼치는 거예요. 틈틈이 밥을 해놓고 막 펼치고, 밥을 먹자마자 이걸 펼치는 엄마 아빠를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책을 좋게 생각해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쏙 빠지는 아주 재밌는 좋은 것. 그럼 자기도 타이밍이 되고 때가 되면 책을 접촉하다가 하고 책의 맛을 스스로 느끼고 나면 더 많이 책으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지요. 물론 책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가 봐라, 네가 봐라, 네가 봐라 이렇게 목표를 삼으면 서로 답답하잖아요. 보지도 않아요. 목표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냥 흥미, 재미를 엄마 아빠가 느끼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흥미와 재미를 느껴서 여기에 폭 빠진다면 그거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 아우라, 그리고 감성, 그리고 보고 배운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점점점 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맛을 탁 알고 나면 그 아이가 보지 말라고 누군가가 막아도 볼 정도의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들, 저는 방학 동안 밥은 안 해줬지만 한 가지를 했어요. 토지를 막 미친 듯이 보고 막 12시에 재우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2달 동안 엄마가 책에 빠졌어. 책이 엄청 재밌나 봐를 시뮬레이션 해준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런데 물론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 네가 보겠지. 이 마음은 제게 없죠. 그러나 밥을 못 해줬어. 미안해. 근데 엄마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줬대. 유익하겠지. 니네 인생에. 선택해봐라. 이렇게. 선택해봐라. 밥 안 해준 나쁜 엄마를 변명하면서 책을 읽은 그 모습을 보여준 좋은 엄마라고 저를 여러분에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진짜 어떤 책이라도 좋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흥미 있는 책을 보고 있으면 돼요. 아이는 그냥 책이라고 느끼지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었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재미있어하는 책들로 출발을 해서 책에 한번 재미를 느끼면 점점점 깊어지는 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들 이겁니다. 애들 책 사주지 마시고
걔네 건 굴러다니는 거, 누가 준 거 이런 거 빌려다 놓으시고 어머니 거 빌려오고 사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해요. 저는 지금부터 책을 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볼 거냐면 70년 정도 볼 생각이라 이게 대작들도 좀 보고 어려운 책도 좀 보고 제가 소화가 다 안 돼도 그냥 슬렁슬렁 내용만 뭐 있는 거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아마 책 가지고 유튜브 찍을 수도 있어요. 누가 찍어보자고 하는데 제가 창피해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제가 읽고 있는 게 문학서적, 특히 고전 문학을 제가 좀 좋아해요. 사람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생각, 감성, 고민, 갈등, 선택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전 문학들을 읽는데 한 달에 한 번 완성되면 하나라도 제 스타일로 남기고 싶긴 하더라고요. 재미로야. 그냥 흘러가기에는 저도 지나면 또 살짝 잊잖아요. 그 감성을. 내가 그거 볼 때 딱 하나 포인트가 뭐였지? 요 정도만 제 스타일대로 하나 찍어볼까 하고 있어요. 토지가 아까워가지고 21권 또 잊어버릴까봐 찍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두 주 내로 찍을 수도 있어요. 야! 엄마들 책 읽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읽읍시다.